2025년을 가장 빛낸 차는 어떤 차였을까요? 세계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 북미 올해의 차, 탑기어 올해의 차, 모터 트렌드 올해의 차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5가지 올해의 차를 살펴보면서 어떤 차가 올해의 주인공이었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차플레이도 올해의 차를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올해의 차는 월드카 오브 더 이어 세계 올해의 차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30개국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기자 총 96명이 심사위원단으로 참여해서 122대 후보 차량들을 시승한 뒤 투표를 거쳐 부문별 올해의 차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뉴욕 오토쇼에서 공개된 결과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세계 올해의 자동차 디자인상입니다. 최종 후보로 기아 EV3, 토요타 랜드크루저, 폭스바겐 ID 버즈가 선정됐는데 수상자는 폭스바겐 ID 버즈입니다. 사실 폭스바겐 ID 버즈는 2022년부터 생산돼서 한참 판매됐던 차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신차도 아닌데 올해 자동차 디자인상을 받는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북미에서는 롱일 베이스 단일 사양으로 해서 작년부터 판매가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신차로 분류가 된 것 같고요. 디자인은 상을 받기에 손색이 없죠. 단순히 보기에 예쁜 게 다가 아니라 과거 마이크로버스의 디자인을 전기차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더 멋진 디자인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부분은 세계 올해의 도시명 자동차상입니다. 연간 최소 5,000대 이상 생산, 최소 2개 대륙 주요 시장에서 판매 중 길이 4.25m 이하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 상인데요. 전체 12개 차종 중에서 최종 후보로 BYD 시걸,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미니 쿠퍼 일렉트릭이 선정됐습니다. 수상자는 BYD 시걸입니다. 미니 쿠퍼 일렉트릭이 756점,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773점, BYD 시걸이 776점. 단 3점 차이로 BYD가 현대를 누르고 세계 올해의 도시명 자동차상을 수상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시걸이 가격이 너무 저렴합니다. 유럽에서 시작 가격이 19,990유로, 우리 돈으로 3,300만원 정도예요.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4,000유로, 650만원 정도가 더 저렴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도시명차 카테고리에서 3점 차이로 신승을 거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세계 올해의 고성능 자동차상입니다. BMW M5, 포르쉐 타이칸 터보, 911 GTS가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요. 수상자는 포르쉐 911 GTS입니다. 최종 점수 819점,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어요. 911 GTS는 저도 시승기를 제작해서 올릴 예정인데요. 전기 터보 차저가 진짜 끝내줍니다. 터보렉이 거의 완전히 사라져서 자연흡기 엔진 같은 반응이 나와요. 내가 직접 운전하는 차 중에서는 역시 최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런 점에서 세계 올해의 고성능 차 수상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고요. 네 번째 부분은 세계 올해의 럭셔리 자동차상입니다. 포르쉐 마칸, 파나메라, 볼보 EX90이 맞붙었는데 최종 점수 759점으로 볼보 EX90이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로 선정됐습니다. 2위 마칸 일렉트릭과는 단 1점 차! 한 발의 차로 승리를 따냈어요. 볼보의 새로운 플래그십 SUV가 될 차인데 우리나라 시장에도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 신기하게 열리고 실내에서는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끝내주고 볼보에서 EX90만큼은 확실히 럭셔리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세계 올해의 전기차상입니다.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기아 EV3, 포르쉐 마칸 일렉트릭이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요. 최종 점수 788점으로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이 최고의 전기차로 선정됐습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줄 서서 사야 되는 차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최소 18개월, 많게는 26개월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디자인 귀엽고 가격 좋고 성능도 155마력 충분하고 주행거리도 최대 315km로 충분하죠. 2,935만원 시작하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상품성에서 아쉬운 점으로 꼽을 만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세계 올해의 차입니다. 전 세계 122대의 후보 차량 중에서 단 3대가 추려졌습니다. BMW X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기아 EV3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는데요. 야, 3대 중에서 2대가 한국차입니다. 자, 이 3대 중에서 최종 승자는 기아 EV3입니다. 총점 780점으로 경쟁 차종을 크게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어요. 야, 축하할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EV3가 제법 익숙해졌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소형 전기차에서 EV3만한 상품성을 갖춘 차가 드뭅니다. 디자인 좋죠. 실내도 깔끔하고 길이는 4,300mm짜리 차지만 논란의 EGMP 플랫폼을 활용해서 어쨌든 전기차 전용으로 만든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실제 실내 공간은 예전 준중형 SUV들에 맞먹는 정도가 됩니다. 성능도 204마력으로 딱 맞고 승차감도 괜찮죠. 가격도 우리나라에서 3,995만원 시작으로 합리적입니다. 이런 정도의 팔방미인 자동차는 진짜 보기 드물어요. 세계 올해의 차, 당연히 EV3가 수상할 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올해의 차는 더 카 오브 더 이어 유럽 올해의 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럽 올해의 차라고 하지만 사실 해외에서 카 오브 더 이어라고 하면 사실상 유럽 올해의 차를 말하는 겁니다. 1964년에 시작돼서 6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상이고요. 또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에서 인정받은 차라는 상징성 때문에 모든 올해의 차 중에서 권위가 가장 높은 상으로 평가됩니다. 올해는 총 42대 중에서 7대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알파 로메오 주니어, 쿠프라 데라마,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다치아 더스터, 시트로엔 C3, 기아 EV3, 르노 5까지 한국차 2대, 프랑스차 3대, 이탈리아차 1대, 스페인차 1대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이 중에서 올해 1월 벨기에 브뤼셀 모터쇼에서 최종 1위로 선정된 2025년 유럽 올해의 차는 르노 5였습니다. 유럽 지역 23개국 60명의 자동차 전문 기자들로부터 평점 353점을 받으면서 경쟁 차량들 대비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습니다. 르노 5가 올해 차인 이유, 우선은 이성이 아닌 감성을 건드린 디자인 덕분이라고 합니다. 1972년 오리지널 르노 5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노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 층에게는 힙한 감성을 동시에 줬다고 평가하고요. 또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소형차급에서는 극히 드물게 르노인데도 독립식 멀티링크 구조를 적용하면서 유럽의 거친 돌길, 이 코블스톤에서도 승차감이 튀지 않는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전용 암페어 스몰 플랫폼을 활용해서 무게중심이 낮고 핸들링의 즐거움도 크다고 해요. 심사위원들이 운전이 재밌다고 입을 모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포테인먼트 측면에서도 구글 기반 OS가 들어가고 챗GPT 기반 음성인식 비서 레노가 들어가면서 운전자 편의성을 높인 점이 르노5 고득점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올해 6월에 프랑스에 갔을 때 실제로 이 차를 봤는데 아니 일단 다른 건 다 됐고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차가 우리나라에도 좀 수입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환율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하는 게 불가능하고 또 세닉도 지금 제대로 판매가 안 된 상황에서 추가로 차를 수입해서 들여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르노코리아에서 르노5 소비자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라도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르노5가 들어와서 소형 전기차 시장에서 예쁘고 매력적인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올해의 차는 노스 아메리칸 카 트럭 앤 유틸리티 비클 오브 더 이어 북미 올해의 차입니다. 유럽 올해의 차가 전통과 기술 부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이라면 북미 올해의 차는 실용성과 시장성의 끝판왕을 상징하는 상입니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모든 브랜드가 사활을 결고 경쟁하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1등을 한다는 건 곧 전 세계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차라는 보증수표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 권위도 역시 만만치 않죠. 자, 그러면 바로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북미 올해의 유틸리티 차입니다. 최종 후보로는 현대 산타페, 쉐보레 이코녹스 EV, 폭스바겐 ID 버즈 벤이 선정됐는데요. 이 중에서 최종 승자는 187표를 얻은 폭스바겐 ID 버즈 벤이었습니다. 세계 올해의 차 디자인상에 이어서 2관왕을 차지했어요.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보면 230마일, 약 370km 이상의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여유 있는 실내 공간에 유용한 기능을 갖추고 운전을 하는 재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은 상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폭스바겐 ID 버즈는 이런 상을 지금 북미에서 수상하고도 미국 시장에서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폭스바겐 ID 버즈는 딜러들이 대폭 할인을 했는데도 평균 재고 일수의 4배에 가까운 200일 이상 판매량이 재고로 쌓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난 10월부로 전기차 세액공제도 끝난 상황이죠. 전기차 중에서도 전기 미니밴의 판매량은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철수를 한다는 건데 폭스바겐이 지금 유럽 공장 문도 닫고 영업이익은 150% 가까이 떨어지고 정말 여러모로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2025년 북미 올해의 트럭입니다. 램 1500, 토요타 타코마, 포드 레인저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는데 포드 레인저가 183표를 얻으면서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심사위원단은 풀사이즈 픽업 트럭과 다르지 않은 크기에 견고하고 세련된 셰시와 인테리어, 저렴한 가격이 장점! 이라는 코멘트를 남겼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북미 올해의 차는 뭐였을까요? 북미 시장에 새로 출시된 50여 종의 신차 중에서 기아 K4, 토요타 캠리,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가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 최종 승자는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최종 득표 205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보면 혼다 시빅은 세련된 스타일과 인테리어, 편안한 승차감 이외에도 뛰어난 연료 효율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최고의 소형 세단이라고 합니다. 사실 혼다 시빅은 이번 신형 모델이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경쟁 모델이었던 기아 K4나 토요타 캠리가 완전 풀체인지 신형 모델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2022년에 이미 같은 모델로 올해의 차를 수상했었는데 페이스리프트만으로 또 한 번 올해의 차를 수상한 겁니다. 물론 기존의 북미 시장에 팔지 않던 하이브리드를 추가하기도 했죠. 사실 혼다의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정말 뛰어납니다. 실제로 시승해보면 거의 전기차처럼 구동돼요. 2리터 4기통 애킨스 사이클 엔진에 모터가 2개 붙는 구조인데 저속에서는 모터만으로 주행을 하다가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엔진이 켜지긴 하는데 이게 발전기 역할만 합니다. 엔진이 전기를 만들고 그걸로 모터를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고속 모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하나만 사용해서 엔진 동력이
공기량이 바퀴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인연비가 49마일/갤런, 우리로 치면 리터당 20.8km 정도 되는데 실연비는 그것보다 거의 무조건 더 잘 나옵니다. 지금 미국도 유가가 더 이상 저렴하지 않은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하이브리드가 최고의 차로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기아, 토요타, 혼다의 시스템을 놓고 어떤 것이 가장 실용적인 하이브리드인가를 평가해봤을 때 혼다의 시스템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시빅이 없습니다만 혼다의 시스템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코드를 시승해보시면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전문 매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탑기어 올해의 차도 빼놓을 수 없겠죠. 지난달에 따끈따끈한 최신 올해의 차 발표가 있었는데요. 탑기어는 세단, 크로스오버, 오프로더, 외건, 퍼포먼스카, 심지어는 최고의 배기음 등등 이 15개 넘는 부분에 골고루 상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상을 다 살펴보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기어 선정 올해의 패밀리카, 기아 PV5가 수상했습니다. 코멘트를 보면요, 운전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운전석은 마치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듯한 웅장한 느낌을 주며 승차감과 정숙성은 훌륭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폭스바겐 ID 버즈에서 느꼈던 만족감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입니다. 라고 했어요. PV5는 기본적으로 스포티지 크기의 카니발급 공간을 갖춘 차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실용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타기에는 승차감이나 정숙성이 좀 요란한 편이다 라는 느낌도 있었는데 탑기어에서 타봤을 때는 이 정도면 만족이지 뭐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도 올해 슈퍼 미니카를 수상했습니다. 탑기어의 코멘트를 보면요, 개성 넘치고 잘 짜여진 괜찮은 주행거리를 자랑하는 소형 전기차입니다. 세심하게 설계되었지만 개성이 넘치고 뒷좌석을 완전히 접을 수 있는 기능도 아주 유용합니다. 작은 차체에 놀라운 아이디어가 담겨 있습니다. 성숙한 소형차라고 할 수 있죠? 라고 합니다. 세계 올해 전기차에 이어서 올해 이관왕인데 확실히 유럽인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한 것 같아요. 탑기어가 선정한 올해의 제조사는 르노 그룹입니다. 르노는 사실 최근 1, 2년간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차가 나오지 못했지만 유럽 현지에서는 완전 신차를 대량으로 시장에 내놨어요. 트윙고, 트래픽, 르노4, 르노5, 세닉, 다치아 더스터, 알핀까지 이 디자인도 제대로 된 레트로로 만들면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탑기어에서도 진지한 표정과 암울한 헤드라인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칙칙함에 대한 화려한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르노 이런 디자인을 더 많이 만들어주세요 라고 코멘트를 남겼어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탑기어에서 선정한 올해 최고의 차는 무엇입니까? 2026 탑기어 카 오브 더 이어는 BMW iX3입니다. 탑기어의 코멘트를 보면 이번 iX3는 완전히 새롭습니다. 겉과 속, 범퍼 앞부터 뒤까지, 그리고 바닥부터 클라우드까지, 그러니까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이 말이죠 라고 합니다. 사실이죠. iX3는 그냥 디자인만 완전히 바뀐 차가 아니라 노이에 클라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한 차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모터도 신형 모터고 배터리도 46120 신형 원통형 배터리지만 무엇보다 아키텍처 자체가 새롭습니다. 조널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차를 앞, 중앙, 뒤, 천장 이렇게 4개로 나누고 여기에 컨트롤러를 각각 하나씩 달아서 중앙에 있는 슈퍼컴퓨터에서 이걸 통째로 제어하는 거예요. 기존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를 제대로 하는 회사는 지금 시점에는 BMW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탑기어에서는 지난 몇 년간 디자인으로 헤매던 BMW의 스타일리스트들이 마침내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라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BMW iX3의 디자인에 대해서 좋다 싫다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는데 탑기어는 완전히 호평을 하고 있어요. 또 실내 공간은 아름다울 정도로 평온합니다. 무엇보다 주행 감각은 응당 BMW라면 그래야 하는 바로 그 느낌입니다. 두뇌 빠진 전기 크로스오버나 영혼 없이 디지털 기능만 앞세운 좀비 같은 차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BMW의 차들은 언제나 대중적인 탁월함, 메인스트림 엑셀런스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라고 주행 성능에 대해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전기차인데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는지 정말 궁금한데 내년 하반기에 국내 출시를 기다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희도 빨리 유럽에 가서 이 차를 구해서 시승을 해봐야겠습니다. 유럽에서 탑기어가 가장 영향력이 큰 자동차 전문 매체라면 미국에는 모터트렌드가 있죠. 모터트렌드 올해 차도 지난 10월에 따끈따끈하게 공개됐는데요. 폭스바겐 골프 GTI 그리고 R입니다. 모터트렌드의 발표에 따르면 디자인, 엔지니어링, 의도된 기능의 수행, 가치, 안전, 효율성 이 6가지 핵심 평가 기준에서 모두 탁월함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 골프, 그 중에서도 GTI나 R 모델은 뭐 단연코 우주명차죠. GTI는 2리터 4기통 엔진으로 241마력, R은 328마력을 발휘하는데 여기에 7단 DCT 변속기와의 궁합은 말해 뭐하나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사실 운동 성능 하나만 놓고 본다면 뭐 더 나은 차들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골프 한 대 갖고 싶다라는 생각, 디자인, 승차감, 실용성, 가격 이런 부분까지 두루두루 종합적으로 평가하다 보면 늘 폭스바겐 골프는 우리 장바구니에 담겨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의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모터 트렌드의 성향을 생각해봤을 때 골프 GTI R이 올해의 차로 선정된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차플레이도 올해의 차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 출시된 신차 중에서 가장 상품성이 높았다고 생각되는 차, 저희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선정했습니다. 모델 Y 주니퍼 우리나라에서 지난달까지 무려 44,709대가 팔렸습니다. 국내 자동차 판매량 1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센세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모델 Y는 비슷한 가격대의 국산차 수요를 제법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올해 판매량을 비교해보면 작년에는 산타페 판매량이 11월까지 7만 대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까지 5만 4천 대, 1만 6천 대가 빠졌습니다. 그랜저도 6천 대 정도 줄었죠. 4천만 원, 5천만 원대 자동차를 찾으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테슬라 모델 Y로 눈을 돌리신 겁니다. 국내 전기차 판매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고요. 2위 기아 EV3와는 판매량이 2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테슬라 모델 Y는 지금 그 정도로 상품성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주니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디자인도 바뀌고 승차감도 조금 더 개선되고 하드웨어적으로도 여러 부분이 좋아졌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소프트웨어의 힘인 것 같습니다. 내 차를 한번 산 다음에도 계속 업데이트로 차가 좋아지고 최신화될 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감, 가능성 이런 것들이 테슬라에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 차도 그 구형이 되겠지라는 불안감이 다른 차들보다는 덜한 거죠. 가뜩이나 요즘 현대기아 차들을 보면 페이스리프트를 2년 반에서 3년 만에 빠른 시간 만에 해버리고 또 기존 모델을 완전히 구형 모델로 느껴지게 할 만큼 풀체인지급 스킨 체인지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테슬라도 외관이 크게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실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최신화가 되고 또 지금은 미국산 모델밖에 FSD가 지원이 안 되지만 앞으로 국내 규제 허용 여부에 따라서 중국산 모델까지도 FSD가 지원될 가능성은 있다는 점, 이런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결국 테슬라 모델 Y의 높은 판매량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판매량 성장률과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다는 점에서 저희 차플레이도 모델 Y 주니퍼를 올해의 차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세계 5대 올해의 차, 그리고 저희 차플레이가 선정한 올해의 차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재밌었던 점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유럽은 감성과 헤리티지를 택했고요. 북미는 현실적인 하이브리드를 택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잘 만든 소형 전기차가 선택됐고요. 탑기어와 모터 트렌드는 각각 미래의 혁신과 전통적인 운전 재미에 손을 들어줬죠. 지금 자동차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 과도기인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여전히 기름 냄새 나는 골프가 최고의 차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소프트웨어로 달리는 테슬라가 최고의 차일 테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2025년 올해 차는 무엇인가요? 제가 오늘 언급한 차들 외에도 올 한해 여러분의 가슴을 가장 뛰게 했던 차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